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11월 연애 운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11월이 곧 다가오고 있고, 11월 연애 운, 그리고 11월에는 11월 운세를 제가 리딩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예요. 내가 끌리는 거 두 개다, 세 개다 해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짜 끌리는 카드라면 그 카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은근히 저의 또 사담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담을 좀 넣어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거 얘기해 드려야 돼. 늘상 매월 연애운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애운은 제가 특별히 썸네일에 혹은 리딩 제목에 솔로 연애운입니다. 혹은 커플 연애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커플이든 솔로든 썸을 타는 사람이든 내가 짝사랑하고 있든 뭐든 들으셔도 돼요. 다 들으셔도 돼요. 어떤 분이든 11월 연애운은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개인의 연애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특정 주제, 그리고 특정 대상을 위한 리딩은 그 대상에 대한 리딩을 적어 놓고 리딩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매달 제가 해드리는 시그니처 월별 연애운은 내 개인의 연애운이거든요. 내가 연인이 있다, 뭐, 만나는 사람이 있다, 썸 타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국한된 연애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굴 만나고 있어도 어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연애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몇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좋아하다 말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미리 꼭 말씀드리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담을 들어가자면 사담으로는 제가 이번에 좀 여러 가지를 느낀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신인 척 하면 안 된다. 제가 타로 리딩을 하고 있고, 타로라는 매개체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수단으로서. 그랬을 때 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리더의 역할, 리딩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끝인 거지,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사람의 고민 이상으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다 이런 것 때문이다. 깨닫지 못해서다. 혹은 내가 다 경험을 봤는데 너의 경험은 내가 다 안다. 미리 내가 아파봤으니까 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군가에게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고 너나 나나 부족할 거 없이 누가 더 못나고 잘나고 한 거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가끔 간혹 가다가 이번에도 좀 몇 사람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게 된 건데,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한 고민이고 비슷한 증상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의 환경과 이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의 가족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상 내가 상대에게 쉽게 뭔가의 말을 빌려서 타로의 말을 빌리든 영적인 뭔가의 말을 빌리든 그게 사주가 됐든 별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인 건 그 고민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읽어주는 것,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나온 것,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나 왜 이럴까요? 나 왜 이런지 알려주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왠지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거지만 그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는 것 같아.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너가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이별하고, 너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살이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 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 타로 리더로서의 역할은 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전 타로 리더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일 뿐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달고, 지우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들었는데, 지우님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절대, 거봐요. 제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전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고 이미 얼마나 큰 고통을 얻은 사람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참나의 저로서 내가 특정 누군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방하는 목적도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미 뭐 통달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지금 저한테 이렇게 힘들다 그랬는지 다 알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뭐 혹은 그거 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요. 그거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지금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차인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들 지향하는 바는 다르겠고, 여긴 어디까지나 제 채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다 존중하고, 다 각자 의견이 진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상담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누군가의 고민이 그 고민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 인생 전반적으로 내가 지적을 하거나 멘토를 자처하는 일이 꽤나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함부로 다가가는 건 선을 넘는 거고 위험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느껴졌고,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 성격상 한 번, 두 번 가지고 그걸 막 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바로 말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왜냐면 그 누군가도 저한테 악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라고 당장 다짜고짜 화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세 번부터는 안 참아요. 세 번, 네 번? 뭔가 이렇게 좀 쎄해서 두고 지켜보고 있거나, 웬만하면 이제 가까이 연락 안 하려고 하는데 선을 긋고 있는데, 그게 좀 쎄하게 넘어온다. 또 한 번 내가 좀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확, 예, 안 보죠. 손절을 하거나 안 보거나 굳이 막 말해서 뭐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을 이제 정확히 하죠. 이제 정말 건드리면 너무 선을 세게 넘어서 건드리면 그땐 저도 이제 말로써 참지 않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서 그 사람이 악감정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게 좀 나는 좀 거부감이 있는 스타일이다 하면 두 번 정도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구나 이러지만 그리고 좀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왜 자꾸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얼굴 붉힐 이유도 없으니까. 애초에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멀리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한 번 더 뭔가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이제 한다. 그럼 이제 말티즈는 참지 않는다처럼 지우는 참지 않는다. 그래서 참지 않죠. 예, 선을 넘는 거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보면은 되게 무례한데 본인이 되게 무례한데 남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막 부들부들하고 본인이 무례했던 거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기는 좀 모호하다만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고 되게 어이가 없는데 뭔가 좋게 공적으로 얽힌 사이니까 최대한 좋게. 그래서 공적으로 얽힌 사이에서 웬만하면 사적으로 가는 건 어릴 때는 이제 좀 뭐 모르니까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어도 그렇게 썩 반가운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깨달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무례하고 이런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그냥 넘기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근데 마지막에 뭔가 또 저런 식으로 뭔가 그때도 기분 나빴던 뭔가를 또 저런 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아쉬울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한다? 나는 참지 않는다,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11월 연애운에 이런 사담을 넣었느냐? 딱히 뭐 주제에 대한 사담을 따로 생각하는 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나 이런 거 되게 우리 애들 많이 신경 쓰면서 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까지 딱히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순간에서 매우 분명하게 따져야 되는 건 맞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만나겠어요?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땐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그냥 내 편하고 내가 즐거운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생이 진짜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고, 만약에 긴 인생이라면 긴 인생 나름대로 우리가 길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스트레스 받고 그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미워하고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그게 다 내 손해거든요. 진짜 이 즐거운 세상에 웃고 살기도 모자라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만약에 짧은 인생이라 칩시다. 짧은 인생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내가 굳이 이 짧은 인생에 내가 태어나서 행복하고 웃고 막 좋은 감정 느끼고 막 진짜 행복하게 막 즐거운 것들도 생각하고 이런 거 눈에 담고 막 듣고 이래도 모자란데, 내가 굳이 짧은 인생에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저는 무조건 손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때가 때를 알려줄 때, 손절할 때를 알려준다면 그 직감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관계로 인해서 좀 뭔가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직감을 좀 믿으세요. 꼭 누구를 탓해서 그 사람의 이런 부분 때문에 라고 계속 마음 쓰고 잘라내기보단 안 맞구나, 안 맞는구나.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도 할 만한 그 정도인가? 그리고 뭐 그 김에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안 좋을 만한, 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포인트는 나 또한 없었는가? 그러다 보면 막 미워갖고 손절한다는 느낌보다도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인간관계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은 인간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된다 라고 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선생님도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벗어나면 인생 전반적인 선생님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아픔을 겪는 것도 세상에 없거니와, 내가 먼저 겪어봤고 내가 경험해봤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짐작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두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저 또한 이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상황들이 제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그치만 비단 2023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돌아보면 2022년, 2019년, 2017년, 2011년, 2007년 계속 그때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린 그때마다 잘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잘 살아요. 전 저한테 고민을 들고 찾아오는 내담자분들에게도 어떤 생각을 갖고 리딩에 임하냐면, 이분의 고민은 지금 이분의 이 고민으로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타로가 줘야 하는 메시지만 내가 정확히 전달해드리면 될 뿐, 이 사람은 이 고민 외에 다른 영역에서 이 시기 외에는 정말 멋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리딩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우리는 꽤 잘 살아요, 여러분. 아셨죠?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절대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11월은 내 연애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내가 이렇게 좀 확 끌어안고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내 품 안에 한 번에 들어와서 내가 안고도 남을 만큼 공간이 남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거나 우리 관계를 끌어안거나 했을 때 그 끌어안고도 남을 만큼 그 끌어안은 것이 나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확 하고 아는 것에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조금 이러고 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있고, 두 사람 커플이든 어떤 사이든 상관없어요. 11월 여러분의 연애 운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인간, 사람, 결국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거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에 인정받기, 인정해주는, 신뢰받기, 신뢰하는, 그리고 안정감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정감을 권태기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11월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비로소 11월부터는. 근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1번 분이라는 사람 안에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편안해져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내가 연인이 있어요. 내가 연인이 있어도 나는 이 연인하고 원래 10월까지는 막 좀 불안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에 예민해지고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그래도 11월부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왜? 상대가 뭔가 변해서? 상대가 달라져서?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안정감 에너지 자체는 어찌됐건 뭔가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보단 안정되게 해주는 에너지니까, 내 상황이 10월보다 11월이 나아졌다 그러면 상황 덕분에 우리 관계 혹은 내 연애 운 자체가 안정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어도. 1번 분은. 그래서 저는 1번 분한테 연애 운의 조언으로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편안하고 느긋함을 즐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태감으로 오인하지 말고 편안하고 느긋함을 즐겨라. 부정적인 카드와 함께 배열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소통이 약간 답답하고 고집을 피우거나 누군가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쪽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회하나, 저는 뭔가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 사람과 있을 때 혹은 제 연애가 굉장히 좀 답답해 보여요. 너무 한 길만 파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내가 너무 변화하지 않으려고, 약간의 부작용, 어떻게 보면 안정감의 부작용으로 내가 너무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조금 소통하기를 나서서 하시고, 좀 변하지 않아야겠다, 요 틀을 조금만 깨보셔도 금방 괜찮아지니까 안정감 자체를 권태롭거나 융통성 없는 거라고 치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이 카드들 자체가 여러분 보수적이긴 해요. 조금 보수적이라서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이걸 이렇게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라고 한다면 내가 연애를 안 하는데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웃긴 거죠. 약간 웃긴 포인트기도 한데, 솔로분들이라면 내가 연애를 안 하는데도 편안해. 이상하다. 나 연애를 안 하는데 왜 편안하지? 이상하다. 나 왜 이 사람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편안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나지? 왜 안 급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 근데 그럴 때 또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납두시는 게 좋고, 돈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연애운 안에서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상대가 나에게 선물을 사준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선물해 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왜냐면 이제 뭐 연인 사이를 떠나서도 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그때 내 연인이 도움을 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급한 어떤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내 연인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뜻하지 않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뜻했다, 계획했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일이 금전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마음 불편한 도움이라기보단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와, 들어왔다. 근데 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 내가 더 몇 배로 해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의 금전이에요. 근데 그 금전까지도 연애운 안에 같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썸 타시거나 연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썸 타시거나 연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분하고 연락의 속도나 썸의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요. 제가 안정감 있다 그랬지 빠르게 안정감 생긴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속도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안정돼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편안한 사람과 오래오래 지켜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겠다는데 조급함이 생겨갖고 불안해질 리가 전혀 없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사람하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알아갈 일이 생긴다. 그때는 내가 마음 편히 천천히 다가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연애 운에서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으나 전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할 것이다. 안정감이 있고 조용하고 차분해질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심심하거나 재미없거나 권태롭다고 오인하지 말 것. 이건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니 즐길 것. 이것입니다. 금전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황색, 브라운색보다는 약간 황금빛이 도는 브라운색 계열이 조금 더 좋겠어요. 약간 카키색도 브라운 계열도 아닌 황금빛, 황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조금 더 연한 브라운. 이런 느낌. 그런 색깔에 조금 한 방울 옐로우기가 섞인 브라운, 요런 느낌을, 겨울이니까 여러분 뭐 머플러를 하셔도 좋고 외투를 사셔도 좋고 뭐 귀마개나 뭐 다 상관없잖아요. 어그부츠도 괜찮겠네. 어그부츠 색깔이기도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접목해서 이 행운의 색을 좀 컬러를 소유하고 계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은 연애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연애가 나를 스트레스 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애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저번 달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아지는 시기가 11월 달이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구의 시작, 내가 뭔가를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내가 눈치를 보게 되거나, 가벼운 스트레스인데 가벼운 스트레스가 그래도 조금 지속이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쌓이죠. 그때 조금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지거나 했을 때 내가 연애까지도 스트레스 받거나 민감해지게끔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연애에서 당장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관계잖아요, 연애가. 이 연애 운에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감정에 쉽게 빠져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연인하고 뭔가 얘기를 막 해요. 우리가 연인하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연인이 아니라 비단 썸을 타든 연락을 하든 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든 누가 나를 좋아하게 돼도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계속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할 거예요. 냉정하게 자꾸만. 나 자꾸 감정적으로 가지 말자. 계속 내가 나한테 되뇌이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지우잖아요. 야, 지우야, 안 돼. 저 사람한테 빠져들면 안 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감정적으로 가지 마.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저 사람한테 확 빠지지 말고 진짜 저 사람 괜찮은지 확인해 라거나, 썸을 타고 있어, 연락을 하고 있어. 근데 야, 너 정말 감성적으로 저 사람한테 너 힘들다, 뭐 너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거 너무 티내지 마. 너 좀 참아. 도도하게 굴어. 너 좀 있는 척 하자. 없어 보이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표현하고 이러지 말고 밀당도 좀 해. 약간 이러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했어요. 자,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연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연인이라고 해서 밀당 안 하고 연인이라 그래서 안 달라지겠어요, 흐름이? 사귀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귀고 나서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관계를 계속 매일매일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니까, 내 연인하고. 아니, 2년 전, 3년 전에 알던 사람이 이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의 관계도 힘들어져. 이런 경우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인이신 분들도 내가 유독 이번 달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감정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냉정한 눈으로 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는 연인들마다도 다를 거고, 연락을 하거나 썸 타는 사람이 있는 그 관계들마다도 다를 거예요. 그쵸? 내가 썸을 타고 있고 연락을 하고 연애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11월 연애운에선 머리를 생각보다 많이 쓰게 돼요. 가슴보다 머리를 많이 쓰게 돼서, 머리를 많이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똑같이 가만히 있어도 오늘 야, 나 저 앞에서 당근 좀 캐와 이래갖고 당근 10개 캐는 거랑, 너 여기서 이거 문서 작업하는데 이 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나한테 검토 받아 라고 했을 때, 그 문서 작업하려고 앉아있을 때랑, 물론 누가 더 낫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를 써서 스트레스 받는 쪽은 앉아서 생각하는 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를 자꾸 행동하는 쪽이 아니라 생각하는 쪽이 머리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쉽게 감정에 쌓이거나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을 지키는 건 맞아요. 왜냐?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이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있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우님, 연인이 있는데 내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연인하고 사랑하지 말란 거예요? 11월에는 그래야 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쉽게 이 사람 말을 믿거나 쉽게 이 사람과 그냥 얼레벌레 그냥 있는 게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생기겠죠.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상대가 꼭 뭘 대단하게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연애 안에서도 머리를 쓰게 되니까 가슴으로 연애를 하는 거지만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머리를 자꾸 나도 모르게 쓰니까. 그러나 상대방, 그게 누가 됐건 연애 대상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힘들고 이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좀 덜 그럴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11월만큼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달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 내리고 요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과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든 상태구나. 그러나 내가 그 대상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맞지만 내가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구나. 내가 이기적이고 요구가 많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요구할 게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자꾸 내가 이익을 생각하려고 시작했던 게 자꾸 나만 생각하려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사람 말 좀 들어봐 줄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있는 쪽으로 먼저 가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선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 힘든 얘기 좀 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도 사람인지라 계속 뭔가 스트레스 받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을 텐데, 저 사람도 사람이라 내 얘기에 당황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내 기준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계속 서운해했나? 섭섭해했나? 상처받았나? 이런 것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카드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사람이 다 나빴네. 저 사람이 무조건 스트레스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만 아니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느냐 마느냐는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몫도 어느 정도 저는 남겨놓고 리딩을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 질투심 이런 거 조금 강해질 수 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힘든 게 내 마음 때문인지, 분별심 때문인지, 진짜 상대방 때문인지. 상대가 약간 상대하기 힘들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여러분이 연애로 만나는 상대가 약간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들고 혹은 그런 일이 11월에 있을 수 있어. 상대의 환경적 이슈에. 그렇다고 해도 잘 이야기해보면서 하면 너무 10 받을 스트레스를 4, 5 정도로 줄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넘기시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나의 융통성아, 이번에 좀 역할 좀 톡톡히 해내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질투는 나의 힘 아닙니다. 11월에는. 다른 때는 나의 힘일 수 있겠으나 11월에 연애운에서 질투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11월에는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약해져 있다 보니까 연애하기엔 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피로하다. 내가 막 이것저것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과로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막 불꽃 튀는 관계보다는 불꽃이 조금 멀어져 있거나 소통을 하면서 뭔가 이어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조심스럽거나 그런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들이고, 사랑에 있어서도 조금 예민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이 연애나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들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거나 국제 커플이신 분들이나 장거리 커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가 이사를 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멀어졌다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거리가 엄청 먼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자주 못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예민해졌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서 저는 3번 분이 11월에 여러분이 연애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함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분들은 연애라는 걸 생각하거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복잡함이 떠오르지 않을까? 아, 막 복잡해. 좀 잠깐 뒤로 하고 싶어. 잠깐 생각 안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더 먼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왜 신경과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경과민으로 인한 연애에 스트레스들이 올 수가 있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쳐요. 내가 연인 사이 커플이라고 쳐요. 커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져서 같은 말인데도 자꾸만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거나 상대방의 뜻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같은 말을 할 때도 나부터도 약간 좀 과민하게 반응해서 대답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인이 아니다. 연인이 꼭 커플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안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썸을 타거나 연락을 하거나 짝사랑을 하거나 서로 둘이 약간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그런 소통, 그 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내가 상대로 인해서 뭔가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과민되어 있고 24시간 풀가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간 과민한 신경세포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나 설레이거나 오늘 어디 가서 뭐 봐야지, 뭐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막 뭔가 갑자기 그냥 데이트 취소하고 싶다. 연락 안 받고 싶다. 그 약속 장소 안 나가고 싶다. 그냥 이 사람 그냥 끊고 싶다. 끊어내고 싶다. 아니면 취소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쉬고 싶다. 근데 그게 체력이에요. 체력.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운동도 체력이 돼야 운동할 마음이 생겨요. 다짜고짜 운동부터 하면 체력 생긴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경험상 운동도 체력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제너럴하게 받쳐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개운함을 느끼는 거지,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손 하나 까딱 움직이기 힘들고 진짜 일어서서 걸으면서도 막 눈물 나고 이 정도로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막 잠도 못 자가면서 운동하고 일부러 막 달리고 막 근력 운동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병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조금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분들의 연애 운에 쉬라는 게 웬 말이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좀 쉬세요. 머리를. 생각하기를 잠깐 멈추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조금 멈추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시키고 멈추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버튼을 만드세요. 장난하는 거 아니고 버튼을 진짜 만드세요. 옆에 그려놓으세요. 버튼을 그냥.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그냥 누르세요. 아무도 안 보겠지. 내가 혼자 그려놓은데 스트레스 버튼을 누가 보겠어. 누르는 거예요. 인형에다 갖고 인형을 눌러도 돼요. 나는 얘를 누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리셋한다는 느낌으로 누르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없애는 걸 의식적으로 하셔도 돼요. 뭔가 내가 과부하된 상태에서 연애까지 안 되고 연애도 복잡해지고 연인한테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좀 썸 타고 이러는 것도 막 흥미도 없어지고 뭔가가 자꾸 막 나도 모르게 뭔가 피해의식, 열등감 막 이런 것까지도 이럴 이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3분들 카드 보면은 능력자와 이 내 멋에 사는 멋을 좀 아는 사람들인데 이럴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연애와 체력이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체력이 안 좋아 본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안 좋아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너무 고갈되고 힘든 사람들은 연애고 뭐고 사랑이고 못하겠다. 나 먼저 사는 게 먼저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한다고요. 커플이든 지금 부부가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체력을 조금 키우시고, 체력을 키우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잠과 휴식을 좀 취하실 것. 여러분들 좀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소통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은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조금 쉬고 괜찮아질 때 상대가 하는 무슨 말이든 내가 상대한테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괜찮을 거고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진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쉬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와서 연애고 뭐고 지금 모든 게 숙제처럼 느껴지거든요. 3번 분들은.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강조해요. 11월 연애 운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버튼을 만드셔서 누르시는 거. 눌러 놓으셔도 되니까 내가 뭔가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게 화초에 물주기인 것도 있고, 누군가는 먼지 닦는 일인 것도 있고, 누군가는 청소하는 일인 것도 있고요.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스트레스는 사라져라는 규칙을 하나 만드시고, 복잡한 게 엄청 많이 몰려올 거예요. 3번 분은 지금 연애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복잡한 게 되게 많이 몰려와 있을 거라고요. 건강이면 건강, 일이면 일, 금전이면 금전, 내 외모면 외모, 여러 가지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비우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연애 운도 나한테 이미 와 있는 연애 운도 혹은 잠깐 끊어져 있던 연애 운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은 11월 연애 운의 키워드 자체가 대화예요. 소통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우는 게 점점 싫어지고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연애운에 나온 카드지만 연애운을 떠나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까지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에너지 자체가 계속 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생동감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좀 젊다. 내가 젊게 살고 있다. 내 나이보다 더 젊게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긍정적인 소통이거든요. 이게 좀 안 좋고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의 소통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싸움이죠. 갈등이고 소통이 말 그대로. 대화가 오고 가고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주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가 11월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컬러 카드도 봤을 때 그래요. 이 초록 색깔 자체를 가까이 할 때 이 가슴 속의 차크라가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운에도 이번에 좋은 영향이 되게 좋은 그런 컬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의 소통,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하고 좀 더 잘 되고 싶다거나 내 연인 이미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또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늘 주변에 초록 색깔, 녹색을 가까이 하시고 지니고 계시고 풀이나 자연, 화분, 화초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시고 나뭇잎은 사실 요즘 이제 가을이라 많이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물들어지고 있지만 다른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을 좀 가까이 하시고 초록색 자체를 내 몸, 가슴 쪽에 이렇게 좀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펜던트 이런 거를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소통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자체가 연애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받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 사람과 이상하진 않지.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게 이 사람과 얘기가 요즘 들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원래라면 막 저번 달까지 이 답답해가지고 왜 얘기도 안 되고 아니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왜 이렇게 내 말을 이해 못해 이러면서 막 싸웠던 커플들이 있다 쳐. 왜 당신하고는 시간을 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막 이런 싸움을 했다 쳐요. 근데 11월부터는 굉장히 소통이 잘 돼. 주거니 받거니 농담도 막 유머가 없는 삶은 너무 팍팍하죠. 이왕 사는 거 유머를 좀 넣어가지고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유머러스하게 받아칠 수도 있고 웃고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는 연애운이라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 호감을 갖게 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아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영 아닌데 싶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11월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연락을 하고 썸을 타거나 여러분을 좋아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든 또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커플이든 부부든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대화나 이런 소통에 있어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을 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되 항상 11월만큼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분쟁의 상황 자체가 해결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연애운이긴 한데요. 4번 분들이 연애운이긴 한데 상담자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면서도 무리한 도전이나 뭔가 정직하면서도 되게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무리한 도전과 목표를 막 설정해 놓진 않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약간 신념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분쟁, 갈등 이런 상황을 잘 맞닥뜨리지 않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한텐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고 내가 그런 상황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싸우는 일에 휘말리거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특히나 4번 분들 같은 사람의 성향, 이 에너지가 지금 11월에 이렇게 더 유독 나오는데, 이때는 더 좀 버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상황이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중재, 중립, 이거를 중립을 지키세요. 약간 어떻게 보면 별자리 중에서도 왜 천칭자리인 분들이 좀 중립의 역할을 좀 잘 하시죠. 의도하지 않지만 늘 중립을 지키려고 하신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 천칭자리라는 건 아닙니다. 천칭자리의 성질을 11월에는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임 회피,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 표현 안 하기,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오해를 주는 일,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는 일들은 연애운에 여러분의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억누르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평화로워야 하고, 평화롭기 위해선 내가 배려하고 참아야 돼. 이게 너무 지나치면, 투머치하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하고 명쾌하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대화하실 것. 그래야 썸 타든 연애하든 연락하는 사람이든 내가 누군가 연락을 기다렸든 내 연인이든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셨죠? 끌려가는 연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월에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다가 끌려가는 연애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연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고 애정운에서 좀 더 어떤 루트를 다양하게 살펴보자면, 굳이 제가 솔로 커플 나누진 않지만 누군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거나 모임에서 만나거나 공부하다가 만나거나 뭐 봉사활동, 교육활동, 학교, 단체 어떻게 소속돼서 그 소속감 사이에서 종교활동 하다가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달, 이 11월 달, 아직 11월이 아니니까 11월 달만큼은 연결과 교류, 협력, 뭔가 연합, 치유, 사교성, 교감,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연애운에 녹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화로 안 될 건 없어요. 4번 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뭔가가 잘 안 된다 싶을 땐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세요. 고고싱. 아셨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들어갈 겁니다.
5번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애운에 있어서도, 연애에 있어서도 결국에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커플인지 커플이어도 내가 지금 다른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여러분 자체는 뭔가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답답해. 내가 상대방과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 답답하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내가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예를 들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거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도 이러한 카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애, 사랑,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그 애정에 있어서도 장애물 있죠.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카드들이 나와요. 장애물이라 그러면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제가 다 예시를 여기에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너럴이라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나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러한 경우가 장애물이 있다는 게 이러한 의미구나, 이렇게. 일단 뭐 가벼운 예시로는 내가 상대방과 잘 돼가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 있어. 집안의 반대라거나 집안이 서로 너무 다르다거나 뭐 결혼 자금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 사람의 과 나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연애를 끝내고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연인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뭔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2명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네. 나는 1명을 선택해야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거나, 내가 2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막 오는 거야.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돼서 연애를 못 한다거나,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힘들고 막 뭐 누군가는 그게 밤낮 가려갈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정말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데 급급해서 연애고 뭐고 지금은 상황적으로 내가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들 정도다 라는 상태라거나, 내가 너무 좀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꾸만 계산적으로 나오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서 계속 연애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그러고 뭐 나는 괜찮아. 예를 들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상대방하고 싸우게 된다거나, 소통이 자꾸만 막히고, 그러니까 잘 되어가다가 막히고, 잘 되어가다가 연락이 끊어지고, 이 사람 자꾸 나랑 연락하면서 자꾸 연락이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고 음흉하게 느껴지고 뭔가 믿을 수 없다거나, 내가 상대방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5번 분의 카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없거나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면이 있다거나, 이런 거, 상대가 뭔가 나한테 다 말하지 않는 것 같다거나, 혹은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속이고 있거나 내가 상대한테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자꾸 혼자 끙끙 앓고 있다거나, 미래를 같이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미래 계획을 같이 세우기가 어렵다거나 앞이 잘 안 보이고 막막하고 이럴 때, 그러나 점점 좋아지는 카드예요. 이 카드들의 에너지나 컬러 카드의 조합을 봐도 여러분 검정색이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블랙의 색상으로 막히면서 주변 카드들이 얘에 대한 인물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게 아니라 막히기 위한, 막혔음을 설명해주는 카드들이 아니라 이건 풀려갈 상황인데 지금은 답답하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려요.
내가 회복하고 괜찮아지고 재미있게 느껴지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막힘이 뚫리고 정지되는 게 지연되는 게 풀려지는 그때까지는 답답한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려. 그러나 어느 정도 풀려가요. 그게 11월이에요. 풀려가는데 시간은 조금 더딜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를 못 믿을 것 같을 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한바탕 게 다 거쳐가는 이 과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을 건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믿음을 못 주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에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이러는지를 내가 조금 분명하게 상황 파악 있죠. 그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잠깐 멈추었다가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지금 5번 분들한테는 좀 지혜이고 현명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월 연애 운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차단하고 끊어내는 것보단 잠깐 멈췄다 가는 걸 선택하셨으면 해요. 어떤 연애 관계든 어떤 사람과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든 그게 아마 좀 멈춰 있을 거야. 중간쯤으로 잠깐 멈춰 있다가 풀려 나갈 거거든요. 11월 이제 말이 되고 중순 말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이때까지는 조금 내가 막혔다가 머뭇거렸다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좀 이 흐름이 막 원활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들 건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막상 이렇게 계속 두려워만 하고 이게 좀 불안해하고 답답해만 해야 되는가, 좀 풀어나갈 방법이 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짝사랑하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끝까지 짝사랑 상대한테 11월 안에는 고백을 못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흐름이, 이 에너지들이 그렇게 지금 머물고 있는 거니까 너무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나를 또 너무 다그치지는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행운의 색깔 골드보단 실버입니다. 실버 색상 은. 아셨죠? 회색, 그레이 색상, 그레이 컬러는 아니지만 은색, 실버,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은 관련이 아니라 은 색깔의 이런 액세서리를 지니고 계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